안녕하세요. 맨날 무시당하고 살아서 쭈꾸미가 된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무시하는지 꼭 물어봐야만 알 수 있었나요? 오해라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무시하는지 오해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유도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처음 상대가 행동했던 그 순간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시당할 짓을 했는지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지심으로 내가 오해했거나 내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 행동에서 무시를 느꼈다면 문제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무시했는지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말 안해도 나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지만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이런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이용만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느낌, 사회에서 통용되는 애절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말 안해도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지 아는 법과 무시하는 사람 강하게 대처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우리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나한테는 유독 다르게 대할 때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약속 잡을 때 내 일정 무시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약속을 잡을 때 내가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아니라며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맞장구를 칠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태도에 차이를 두는 사람은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는 척하지 않거나 빤히 보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간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라고 말을 건넸는데 쌩하고 가버립니다.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멈춰서 얼굴을 마주보며 말을 듣고도 무표정으로 가버립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산문제, 제사문제로 갈등이 터졌을 때 결혼 후 당했던 무시나 친척이 내 배우자에게 한 반말 등으로 감정애골이 깊어져 상대가 말을 건넸을 때 차갑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격지심이나 상대를 이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나가거나 더 잘 되어 배가 아팠는데 이제 내가 상대보다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또는 상대가 망했을 때 그동안 감춰왔던 속내를 드러내며 복수합니다. 상대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당황합니다. 그만큼 가해자의 기쁨은 비례해 커집니다. 아는 척하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는 행동은 사람을 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이 너무 맞지 않아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 기대에 너무 떨어져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할 행동을 서슴없이 해버리니 감정관리가 미숙하거나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태도로 일으키지 않아도 될 분란을 일으키니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내가 상대보다 더 똑똑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넌 주식 절대로 하지마. 주식에 주자만 꺼내도 득달같이 말리며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합니다. 다 너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야. 나는 그래도 예전에 좀 해봐서 아는 거야. 자기는 하면서 나는 하지 말라고 하니 더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나를 미숙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합니다. 마치 네가? 너는 몰라. 네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시해왔다는 느낌이 다분히 듭니다.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 말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을 막으려는 조언일 수 있지만 마치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상대의 판단을 의심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듯한 말은 불쾌감만 줄 뿐입니다. 네 번째, 인사를 안 받는 사람. 인사했는데 빤히 보며 대꾸를 안 하거나 고개를 돌려 다른 일을 하면 굉장히 원합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인사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인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면 상대와의 인간관계는 깨도 좋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인사를 받아줬다가 모른 척 했다가를 반복하긴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 앞에서만 함부로 언행하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누구 욕을 하거나 흉도 봅니다. 그만큼 편하니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욕 듣는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무례입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있는 말도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한다면 무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심성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계약하는 자리나 높은 사람과 회의할 때는 절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유독 상대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이나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무시해도 될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무시하는 상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무시하는 상대에게 매달릴수록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기만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상대에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자신을 증명해서 통쾌하게 복수하려는 경우 자칫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다 아까운 시간만 날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가서 상대가 인정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받기 전에 상대가 없어진다면 인정은 허망하게 됩니다. 인정해도 다음에는 다른 기준을 들이댄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면 상대의 말이나 인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한 중심을 잡기 편합니다. 덕분에 상처도 덜 받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 안목의 폭도 커집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독립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에게 반응하는 강도가 덜해지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겨 침착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도 나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쉽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의 미숙함을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다. 알고 보니 상대 행동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지거나 소심에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대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다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고 갈등과 시간 소모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해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이런 행동이 나올 경우 애써 상대를 이해하느라 정신만 산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사회적인 애절이나 대인관계의 기본은 준비해야 합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사회적 기술과 소심한 성격을 변명 삼을 수는 없습니다. 등 뒤에서 인사하지 말고 보는 앞에서 인사를 해 내가 인사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 업무 처리를 위해 메일이 안된다면 만나서 확인해야 한다는 등 생활 애절과 업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은 자기가 챙겨 오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무작정 변명을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이면 고쳐야지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나나 상대 모두 손해입니다. 물론 고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거나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렁하지 않는 태도가 더는 무시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얽매일 필요 없다. 오해가 없도록 상대가 나를 진짜 무시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실수를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해가 풀렸지만 문제는 상대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봐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면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처받고 갈등했는데 그런 소모적인 행동을 부른 상대 행동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니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함부로 해도 그건 저 사람 성격이야,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라며 이해해서 자신을 달래시겠습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애절이 아닌 행동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은 상대 의중을 파악하는 수고를 했더라도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바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일 상대가 무시하는 것이지만 거짓으로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경우 계속 바보 취급당합니다. 결국 상대만 스트레스 풀고 우리는 단물만 빨리는 격입니다. 우리만 지칩니다. 쿨한 성격은 무례까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렁한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예절이나 생각은 상대 자신이 고쳐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단호한 한마디도 하고 거절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어렵게 보게 만드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알아채는 방법과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아는 척하지 않거나 빤히 보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간다. 내가 상대보다 더 똑똑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인사 안 받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만 함부로 언행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면 첫 번째, 상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상대의 미숙함을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얽매일 필요 없다. 이런 방법으로 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남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빛깔을 찾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그만 무시당하지 말고 사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